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족 측에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제2의 유족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서울시와 유족 측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울시가 과연 행정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쟁점을 과거 사례에 비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1일 전날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2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72제곱미터에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더 이상 유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족 측과 16차례 대화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이미 행정대집행 계고를 해 데드라인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고란 일정 기간 이행기간을 정해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의사를 알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제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입장문에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일방적 행정이라고 서울시를 규탄했고요. 이어 행정대집행 강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분향소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요. 우리 공화당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하다가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때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서울시와 우리 공화당이 세게 맞붙었고 결국 박원순의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이 설치한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의 서울시는 경찰 24개 중대 1,200명, 직원 57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소방 100명 등 총 2,270명이 투입됐고 기억하실 테지만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그 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2억 원가량을 우리 공화당에 청구했고 그리고 약 200일이란 시간이 소요됐지만 우리 공화당은 결국 서울시의 압박에 1,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합해 총 2억 6,700여만 원을 서울시에 내고 채무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또한 법정 공방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우리 공화당이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광장을 점거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즉 서울시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서울시가 2019년 우리 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언론에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는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응당히 치러야 할 결과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즉 당시에 서울시가 공언한 대로라면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 공화당 천막 철거 수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다시 우리 공화당 천막 얘기로 돌아가 표면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의 우리 공화당 천막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론 동향을 되짚어보면 박원순과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왜냐? 2014년부터 꽤 오랜 시간 광화문 광장 남단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소위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 총무과가 2019년 6월 21일 한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던 소위 세월호 유족 또는 세월호 행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약 5억여 원을 썼습니다. 박원순 서울시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다라면서 천막 11동을 지원했었는데 당연히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박원순은 왜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인 세월호 천막을 내버려 두느냐라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식으로 답변을 해왔는데, 세월호 사고 6일째였던 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지원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근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 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천막방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공문이 서울시가 무려 4년 8개월 동안 시민의 여가 선용 공간인 광화문 광장의 남단을 무단 점유했던 세월호 유족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행태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박원순의 꼼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 박원순의 서울시는 2018년 4월 인간 존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안전사회 가치 공유란 명목으로 이른바 세월호 참사 4주기 행사에 2억 4,62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5주기 행사에도 역시 2억 4,28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걸 어찌 참사를 정치에 이용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우리공화당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태원 분향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꾸만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꾸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한 후 서울시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응당히 치러야 할 결과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어느 불법에 대해선 엄격히 다스리고 다른 불법에 대해선 옹호하고 이런 선례를 만들다 보니 오늘날 이태원 분향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특정 성향을 보이는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지난달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마친 뒤에 녹사평역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갑자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시설인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자, 이에 서울시는 1차 계고장을 보내 6일 낮까지 자진 철거를 통보했지만 유족 측은 서울시에서 철거하려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 데 이어 서울시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추모 공간이 무려 7년간 유지되면서 갈등과 증오로 얼룩졌던 것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은 천번 만번 이해하지만 추모를 이유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유족들이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